제가 제안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거절되면 분노심도 생기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. 표정과 목소리 톤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요. 그러고 있는 나를 보면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. 일단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내놓은 의견이랑 나의 존재감을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나를 이제 생명의 실체라고 보면 선도에서는요,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모든 생명이 시작된 근원이라는 게 있고요. 그러니까 뭐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하여튼 이 천지 자연 삼라만상, 그래서 이게 하늘도 땅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된 그 첫 번째 자리를 갖다가 근원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된 그 첫 자리를 근원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근원에서 실체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실체는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실체가 근원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 실체가 이제 나이죠. 그래서 사람의 실체는요, 영혼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, 생각할 수 있는 영이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그 정보나 생각들을 의지나 용기를 내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혼이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그 영과 혼을 이렇게 계속 이 작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을 담고 있는 백, 이렇게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의 실체는 이 영과 그리고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인간의 실체가요, 이런 여러 가지 영과 혼의 작용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몸도 같이 작용을 하죠. 그래서 같이 작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근원이라는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실체가 있고, 그리고 현상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실체가 현상을 만들어내거든요. 실체가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이 실체와 현상을 어떨 때는 잘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. 특히 이 실체와 현상이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언제냐면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.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예, 막 화가 난다거나 또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실체와 현상이 구분이 잘 안 돼서 막 이것이 막 뒤섞이기 시작을 합니다. 엉켜버린다고 하죠. 이렇게 왜 실타래가 엉켜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엉켜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실이 엉켜버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본질부터 얘기를 하면 실체가 현상을 만듭니다. 실체가 현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내가 이렇게 제안서를 준비를 했어요. 근데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. 이 제안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제안을 해보라고 기회를 준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부장님이 딱 나한테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한테만 기회를 준 건지 일단은 그것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예. 이제 모두에게 기회를 준 거라면 다른 사람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.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면 좀 귀가 열리는데 이제 영이 어리면 어릴수록요, 오로지 자신이 만든 현상에만 굉장히 집착하고 연연해 합니다. 내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오로지 막 내가 발표를 잘해야지 막 이 생각에만 막 사로잡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듣지 않습니다. 맞아요.
그리고 본인이 발표를 막 합니다.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 뒤에 사람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듣지 않아요. 내가 발표를 잘했나? 혹시 실수하진 않았나? 내가 발표한 게 뭔가 채택이 될 수 있을까? 막 내가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느라고 또 뒤에 사람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는 발표를 잘하고 싶어서 얘기가 들리지 않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걸 스스로 막 평가하느라고 또 뒤에 사람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. 맞아요. 네. 그게 이제 영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제 뭐 오로지 어때요? 내 발표 내용에만 막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. 내가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졸였는데 내가 내놓은 제안이 선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막 엄청난 막 내 존재감 자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제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. 이게 새로운 개척을 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업그레이드를 위한 좀 더 나은 것을 위한 제안인지 그러면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제 막 내 것이 채택이 됐냐 안 됐냐 거기에만 오로지 맺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. 들어보니까 저 내용이면 개척을 하면 좋겠다. 저 내용이면 뭔가 더 복지가 더 한층 더 좋아지겠다. 그러니까 그 제안의 본질, 그 제안의 목적, 그 제안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,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엉켜버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통해 가지고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. 또 내용을 들어봤더니 저건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나보다 더 좋은 제안인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영이 밝은 사람, 그리고 혼이 어른스러운 사람.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본질을 잊지 않아요. 그래서 엉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의 성장에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또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.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. 예. 근데 막 자기가 내놓은 제안에만 꽂혀가지고 막 그것만을 이렇게 고집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내놓은 제안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이 관철시켜지려면요 정말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. 거기서 힘 빠져버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점철돼 버리면은, 그래서 정말 공익을 위해서 꼭 관찰시켜야 할 그런 제안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, 그리고 좀 더 폭넓게 또 새롭게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관찰시켜서 이루어내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핵심을 정리를 하면요, 첫째는 그 현상과 실체를 동일로 보지 마십시오. 실체가 현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주체라는 거,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제안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의견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것이고 고집 피우게 될 것이고, 아니면 상실감에 그냥 의욕조차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사람은요, 누구나 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.
내가 쓰는 모든 힘이 유용하게, 이왕이면 가치 있게 잘 쓰여지기를 원하죠. 그래서 그 쓰여짐에 있어서 이렇게 호응을 받으려면은요, 이렇게 실체와 현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, 그리고 그 일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그 인정의 욕구가 정당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기꺼이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. 되실까요? 네.